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영화 변호인이 어제 1066만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지금 역대 영화 중에서요 6위가 괴물입니다. 1096만 명인데요. 바짝 추격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설에도 영화 변호인의 스크린 수가 300개는 유지될 것 같다고 합니다. 역대 최고 관객을 동원한 영화는 국내 영화가 아니고요 외국 영화입니다. 아바타가 1300만을 넘겼었는데요. 변호인이 아바타도 추월하면 좋겠지만 국내의 역대 1위인 도둑들은 좀 꼭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앞으로 흥행영화만 나오면은 언론은 늘 변호인을 언급해야만 합니다. 제가 아는 문성건 배우 있습니다. 이분 스포츠조선이 주최한 청룡영화상 나무조연상 3번 받았습니다. 최다 수상자죠. 매년 스포츠조선이 주최하는 청룡영화상, 영화제 한 달 전부터 조선일보에서는 홍보 비슷한 기사를 쓰는데요. 최다 수상자가 되다 보니까 문성건 형님의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얼마나 성질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변호인도 역대 국내 최다 관객을 돌파하면은 언론들이 영화, 대박 영화 나올 때마다 역대 최고의 국내 영화 중에서는 최고의 관객을 돌파한 변호인, 이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조선일보든 동아일보든 말입니다. 이번 연휴 때 안 보신 분들은 영화 변호인 보러 가십시오.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겨울밤 야식으로 숙취와 감기 예방에 좋은 과일입니다. 겉은 쫄깃하고 속은 부드럽고. 정답! 반건신? 네, 맞습니다. 국민TV조합원 청도님이 직접 수확한 진시황 반건시. 연말연시 명절에 선물 고민하지 마세요. 최고의 선물 반건시로 끝내세요. 010-2128-2644 010-2128-2644 다음 검색창에 진시황 반건시를 검색하세요. 나라가 있건 있든 맛있는 반건시라니.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네. 어제 게시판에서 보통시민님이 그러니까 어제니까 그제 정자하고 이름 불려지기를 기다렸는데 글을 엉뚱한 곳에 올려서 못 불려졌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자하신 거. 제가 왜 정자 소식을 제일 먼저 전해드리느냐. 이게 구정이 껴있어서 그런지 지금 조합원 증가 속도가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뭐 구정에 쓸 돈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이번 구정 때 모이는 가족들에게 국민TV 열심히 홍보하셔서 구정이 끝나고 나면은 설날 끝나고 나면은 많은 분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가입하는 방법 너무나 간단합니다. 전화로 가입하는 방법은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인터넷으로 가입을 하시려면 kukmin.tv, 국민.tv로 접속하시면은, 조합원이 아니신 분들에게는 맨 위에 조합원 가입이라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걸 살포시 누르면은 바로 조합원 가입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하시면은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의 근원 딱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만 들으라고 한다면은 언론의 문제입니다. 이런 언론을 제대로 세우고 바로잡기 위한 국민TV의 운동,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겁니다. 그렇게 하시려면은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주셔야만 합니다. 뭐 라디오는 좀 거칠고 뭐 저 같은 사람도 나와서 떠들다 보면은 좀 편파적이 아니냐, 뭐 저는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는 비난도 합니다만은 TV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우 세련된 비판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인지 세련과 고급스러움을 잃지 않고도 중립적 입장에서 우리 국민이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노정면 지금 제작단장과 22인의 전사들 위해서 꼭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면은 참 조합원 가입에는 좀 도움 별로 안 되는데 또 안철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당권판은 아니지만은 문재인 의원이 야권의 유연한 연대를 주문하고 안철수 신당에서는 야권 연대가 절대 없다라고 하고 있으니 얼핏 보면은 민주당이 연대하자고 구구를 하고 안신당은 그냥 오만방자하게 우리는 절대 연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 정치의 속살을 하는 것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안철수 신당이 낼 후보 중에서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 누가 있겠습니까? 호남에서 몇 명 있을 뿐이죠. 만일 다른 데서 야권 분열로 다 전멸을 하고 호남에서만 안철수 신당이 한둘 이긴다면 그건 이겨도 이기지 못한 것만 못합니다. 결국 지금 얘기가 나오는 대로 경기에서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수혜를 하고 부산에서는 오거돈 전 해수부 장관을 수혜를 해야 되는데 김상곤이나 오거돈 두 분 모두 야권 연대, 야권 단일 후보가 아닌 상태에서 지금도 뭐 들어올 생각이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야권 연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 의원의 설득만으로 들어올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결국은 당선될 후보를 내기 위해서는 야권 강제적 연대가 불가피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경기 부산에서만 연대합니까?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연대해야 되고 그 연대는 전국적으로 번지게 돼 있는데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언론의 시각은 지금 창당 절차에 들어가 있는 안철수 신당의 그 당 자체보다도 야권 연대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연대 질문을 계속 받는 안철수 신당 입장에서는 지금 당을 만들어가는 중인데 무슨 연대냐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연대 여부는 조금 더 가봐야 하는 건데요. 안철수 신당이 지방선거 패배의 원흉이다라는 DDONG 바가지를 다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유인한 연대로 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좀 극단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어찌 보면은 이번 지방선거 약간 분열로 다 막아 먹어버리면 오히려 판을 더 쉽게 정리하는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그리 되면은 우리 물정 모르는 박근혜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외국 나가가지고 다른 나라 정상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연하는데 영어로 연설해가지고 나 영어 잘하지? 그러다가 영어로 물어보는 걸 엉터리로 알아들어가지고 동문서답한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씨 그리고 그 주변의 내시들 봐라 우리가 얼마나 인기 있니 이러는 꼴 보기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자
뭐 안철수 신당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러나 민주당도 문제가 많죠. 오늘 한겨레신문 박창식 논설위원이 박근혜를 닮은 불통민주당. 어제 제가 박근혜를 닮은 안철수라고 얘기했는데 불통민주당도 박근혜 닮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나라에 야권 연대할 대상들은 전부 닮을 사람을 안 닮고 박근혜를 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개해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은 만인이 아는 바가 되었다. 박 대통령은 마땅히 응답해야 할 문제에 침묵하거나 딴청을 부렸다. 취임 1년이 다 되어 대국민 기자회견을 한 번 했는데 그나마 각본 회견으로 흘렀다. 그는 내정과 대외정책 모두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북한의 대화 제의는 위장 평화 공세 등 극단적 대결 언어를 쓴다. 그런 언어는 민주적 공론 형성을 어렵게 만든다. 그런데 요즘 들어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불통 논쟁이 붙었다. 정청래 의원은 엊그제 다음 아고라에 글을 올려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할 권리조차 억누르고 내부 입단속을 해야 할 정당이라면 그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정당이다라고 주장했다. 김한길 대표가 하루 전 쓴소리 주실 의원들은 언제든 환영하지만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SNS에 개별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당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말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여당이 설령 권력을 갖고 구성원들의 입단속을 하더라도 야당은 말의 성찬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어야 경쟁력을 인정받는 법이다. 야당에서 언로 봉쇄 시비가 나오는 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네, 저는 김한길 대표를 볼 때마다 참 정치적 감각이 매우 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사실 그런 식의 야당이라는 것은요, 잘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당이라는 것은 자리를 가지고 최소한의 통제는 가능해요. 물론 박근혜 정권처럼 박근혜 정권은 일단 뺍시다. 지금은 현상을 잘 모르니까 이명박 정권처럼 그야말로 불법 사찰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국정원이나 권력기관을 통해서 통제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결국 여당은 자리를 가지고 통제를 하게 되는 건데요. 야당은 줄 자리가 없는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중구난방 이런저런 이야기가 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사실은 야권의 경쟁력인데 우리의 김한길 대표님은 박근혜처럼 박근혜 정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야당이 죽는 길이라는 걸 왜 모릅니까? 사실 지난 13일 김 대표의 새해 기자회견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제2창당의 각오로 정치 혁신을 단행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그 방법으로 소모적인 비방과 막말 금지를 제시한 게 좀 그랬다. 정치에서 언어 순화라는 말은 순진하게 받아들일 게 못 된다. 야당의 정권 비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청와대와 여당, 친정부 언론들이 즐겨 갖다 붙이는 딱지가 비방과 막말이다. 그런 담론을 제1야당 대표가 그것도 정치혁신 처방이라고 제시했으니 야당 지도부가 제풀의 눈치를 보고 잔뜩 움츠러들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야당의 정권 비판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야당만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정권 비판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청와대나 야당, 청와대나 새누리당, 야당이 아니고 여당, 그리고 친정부, 친박 언론들이 즐겨 갖다 붙이는 딱지가 바로 비방, 막말입니다. 아니 솔직히 우리 비방 막말하면 또 막말 지존 우리 김용민 PD가 생각이 나는데요. 지난 총선 때 했던 이야기들을 쭉 보면은 그냥 단순한 비방이나 단순한 막말이 아닙니다. 다 일리 있는 이야기고 그것이 그때 처한 방송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 과격하게 혹은 이제 한 100발쯤 양보해서 그래 좀 저급하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비방이나 막말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비방과 막말로 상대방의 비판을 봉쇄하려는 친박근혜 언론의 조작에 논란하고 있는 것이 다름이 아닙니다. 김한길이만 그렇습니까?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새해 초에 박 대통령이 통일대박론을 대단한 기세로 들고 나왔다. 통일대박론은 북한 붕괴 임박론과 일방적 흡수통일론의 기댄 까닭에 평화를 해칠 염려가 크다. 제1야당이 마땅히 비판하고 나설 문제였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거의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에 민주당은 엉뚱하게도 햇볕 정책을 수정할 것처럼 나서다가 반발이 일자 허둥지둥 제자리로 돌아갔다. 제1야당이 정작 중요한 국가적 현안에는 개입하지 않고
누가 묻지도 않는 해묵은 문제를 붙들고 집안에서 콩이야 파티야 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제가 김한길 대표의 정치력이 빵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야당, 특히 그 집권 초의 야당 매우 어렵습니다. 집권 초의 대통령 인기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되기 위해서 품었던 꿈들을 현실적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그런 해기 때문에 임기 첫해 야당 대표 어려움 많죠. 그럴수록 현명한 처신과 그리고 일리 있는 비판, 일리 있는 지적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김한길 대표님은 이 박근혜 제2중대 같은 그런 태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조시 일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야 김한길이가 박근혜한테 뭐 좀 약점 잡힌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예. 박 대통령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대결적 언어를 구사한다. 권위주의적 불통의 전형적 사례다. 민주당 지도부의 문제는 권위주의나 폭력성은 아니다. 대신에 민주당은 여당과 친정부 언론들의 담론 공세에 눌려 여당의 프레임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는 게 문제다. 서울대 이준웅 교수는 고대 그리스의 레토릭 등 말하기 관련 고전을 토대로 의사소통 민주주의라는 이론을 세웠다. 그에 저어서 말과 권력에는 그리스 도시국가 코린토스의 참주인 페리안드로스가 밀레투스의 참주인 트라시블로스한테 나라를 다스리는 법을 전수받고 싶어 사자를 보낸 일화가 나온다. 사자한테 비결을 질문받고 트라시블로스는 말없이 보리밭으로 나가 가장 높이 자란 이삭들을 베어버렸다고 한다. 절대 권력자라면 필요할 때 폭력을 행사하면 되는 까닭에 굳이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참주라는 것은 독재자를 의미합니다. 뭐 사실 뭐 딕테이터라는 것도 로마 시대 때 비상시에 비상대권이 부여된 그런 사람을 딕테이터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참주들도 절대 권력을 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참주라고 불렀는데요. 그 참주들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패버리면 되는데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씨 말이 적은 것도 그런 참주였던 박정희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참 걱정 많이 되는데요. 다행히 시대가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들에게 쫓겨납니다. 이런 이론을 다소 거칠게 압축을 한다면은 공동체의 운명에 대해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공众앞에서 경쟁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들은 자들이 최종적으로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일종의 연행적 갱년과 같이 활기차게 전개될 때 민주주의가 잘 작동한다. 참 어렵게 표현하네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의사소통이 될 때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고 발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끊는 게 바로 박근혜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비방, 중상, 모략 할 수 있는 홍위병들을 동원하고 심지어는 친박근혜 언론들을 총동원해서 그런 식으로 몰아붙이는 거죠. 대통령과 야당이 요즘처럼 소통 빈곤의 문제를 계속 드러낸다면 민주주의 실패하기 쉽습니다. 참 걱정이 많이 돼요. 대통령과 야당에 김한길 있지만은 김한길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는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면 아득하기만 합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미래 협동조합 국민TV 조합원이 되어 공정 언론을 펼쳐주십시오. 국내 최초의 협동조합 형태의 언론사 국민TV는 지난해 4월 1일 라디오를 개국하고 딱 1년 지난 올 4월 1일 TV 개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입할 때 출자금 5만 원, 1자 이상 한 번만 내시면 언론사 사주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2만 1,000명이 넘는 조합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TV가 개국되면 월 1만 원 정도의 시청료를 부과할 예정인데요. 강제 사항이 아니라 자율 부과 방식입니다. kukmin.tv 국민TV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조합원 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카드 납부나 계좌 이체를 해주시면 바로 조합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자당 5만 원입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서 5만 원 단위로 정자도 가능합니다.
협동조합은 얼마를 출자했느냐에 상관없이 1인 1표의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민주적 조직입니다. 나중에 물론 이익이 발생하면 출자 자수에 따라 배당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협동조합도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의사결정 과정은 얼마나 많이 냈든 간에 1인 1표주의를 고수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과 협동조합 기업의 차이점이죠. 예,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애끓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딱 한 분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예, KIMSUNSU57 김성수 57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 광고입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지난해 10월 미래협동조합과 제휴를 맺었었는데요. 우리라이프 상조가 회원답 입금의 10%를 매달 미래협동조합 국민TV에 후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업체 우리라이프 상조. 문의는 1600-3267, 1600-3267이고요. 상조 서비스 가입도 매달 미래협동조합의 회비로 후원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좀 먹은 게 얹혀가지고 약간 좀 설석기가 있는데요. 방송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게시판에서 구정이라 하지 말고 설날이다라고 쓰라고 하셨는데요.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네, 우리 정자하는 날 있죠. 조합원 여러분들. 설날입니다. 설날. 자, 두 번째는 한겨레신문의 사설을 소개해드립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운 통진당 해산심판 심리를 신중하게 하라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충언입니다. 정부가 통합진보당을 상대로 낸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첫 공개 변론이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정부 쪽에서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고 통진당에서도 이정희 대표가 나서 양쪽이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이 사건은 정부의 심판 청구 경위와 그 내용뿐 아니라 헌재의 심리 절차 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실 2004년도에 헌법재판소가 의뢰를 해서 한국공법학회가 작성한 연구보고서가 있는데요. 이 연구보고서는 정당 해산의 오남용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과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이들이 선거에서 패하게 하는 것이다. 멀고 험하고 귀찮은 길을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면역력을 강하게 만든다라고 공급학계에서 얘기했는데요. 맞는 얘기입니다.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공산당 다 있습니다. 그러나 별 힘 못 써요. 예, 물론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회주의는까지는 용인하더라도 공산주의 정당을 용인할 수 없었던 우리의 현대사 때문에 공산주의 정당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당, 강력, 정책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최종 심판할 사람은 바로 국민이어야지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을 하나만한 이야기입니다. 예, 오늘 경향신문 일면톱 왼쪽에는 황교안이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정희 대표가 있었습니다. 이 자체가 박근혜 정권의 수치이자 그야말로 코미디인 겁니다.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헌재재판부가 정부 쪽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중인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내란 음모 사건 기록 등을 보내라고 요청한 것은 헌법재판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에는 재판 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재판부가 법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재판을 서두른다는 인상을 준다. 정치 논리를 벗어나 철저히 법 논리에 따른 신중한 심리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증거 채택 등에서 엄격한 기준을 요하는 형사소송 절차 대신 민사 절차를 준용하기로 한 것도 사안의 무게감에 비춰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이다. 네, 벌써부터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소 9명의 헌법재판관 성향이 몇 명은 보수고 몇 명은 진보고 몇 명은 중도이니까 이러이러한 판결이 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보내달라고 헌법재판소가 절차적인 하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 정말 암담합니다. 헌법재판관은 정당 해산 심판에 대해서 그 결정권을 정부에 주지 않고 왜 헌법재판소에 줬겠습니까? 헌법재판소가 그야말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자기의 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공정한 판단을 내려달라는 주문의 다름 아닌 겁니다. 예, 여당이 추천한 재판관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추천한 재판관이라고 해서 그 소신에 문제가 생긴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심판기관인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겁니다. 네. 내용 면에서도 정부 주장은 비약과 과장이 많다. 정부는 통진당 강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김일성이 주장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정권 수립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 등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동일하다는 것을 주요 근거로 내세운다. 통진당 간부와 당원들이 대거 포함된 RO가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일부 인사들이 북한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등 활동 면에서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게 정부 논리의 뼈대다. 이런 식의 정부 논리를 적용하면은 민주당도 다 친북 정당이고 정의당도 친북 정당입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 민주당에도 많이 있고 정의당에도 있고 심지어는 개별적으로 만나보면은 새누리당에도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문제가 많은 법이거든요. 예. 그러나 재판 중에 있어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일부 당원의 혐의를 정당 해산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순서가 바뀐 주장이다. 또 미군 철수나 보안법 폐지 주장이 북한식 사회주의 추구의 근거라는 건 설득력이 약하다. 일부 간부들이 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당이 곧바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본 것도 논리의 비약이다. 설사 일부 통진당 인사들의 행태가 상식을 벗어난다 해도 그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한때 국민 10%의 지지를 받은 공당이다. 정당 설립과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비춰봐도 정당에 대한 심판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다. 오히려 세간에서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위기에 몰린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해 이것을 돌파하고자 정당 해산 심판까지 청구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정부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셈이죠. 예, 이 잘못 끼운 단추를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자기 자신의 당리당략에 의해서 헌법재판소는 당리당략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기관입니다. 당리당략에 의해서 만약 잘못된 판단을 한다면 그 재판관은 후세의 길이 심판받을 겁니다. 저는 황교안과 이정희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저 인간들이 진짜 황교안이가 통합진보당과 상생하기 위해서 서로 짜고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네, 그럴 리는 없죠. 그럴 리 없습니다. 황교안은 단지 머리가 나쁘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정당의 해산 여부를 다름 아닌 정부가 국민의 심판에 맡겨야 할 정부가 청구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대한민국 그 시계를 유신시대로 되돌려 놓고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네. 로즈님이 게시판에서 투구자 정지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헌법재판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나 더 하겠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투표하지 못한 정당도 등록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 신문에서 이 판결을 칭찬하고 나섰는데요. 환영하고 나섰는데요. 중앙일보의 사설을 소개해 드립니다. 군소정당 진입 장벽을 허문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토록 한 정당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그간 군소정당의 제도권 진입을 봉쇄해온 법 조항이 용도 폐기된 것이다. 정당제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우리 정치 여건에선 그 의미가 크다. 네. 어제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2% 룰을 규정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에 대해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아울러 정당 등록이 취소된 정당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다음 총선 때까지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정당법 제41조 제4항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위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단지 일정 수준의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라는 이유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행선 과정에서 배제하는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녹색당, 진보신당, 청년당 등은 기존 명칭을 사용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군소정당에 대한 진입 장벽을 없앴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가 경쟁하는 사상의 자유시장을 전제로 한다. 지지자가 소수라는 이유로 정당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특히 정당 등록 취소는 존립 기반 자체를 없애는 조치다. 이 조항이 5.18 직후인 1980년 11월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처음 도입됐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지적했듯 도입 당시는 물론이고 이후 정당법 개정 과정에서도 입법 취지를 찾을 수 없다. 이런 법조항이 34년간 유지되어 온 것은 여야의 기존 정당들이 새로운 군소정당에 출연해 호의적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이번 위헌 결정은 한국 정치에서 다양성과 개방성의 원리가 작동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군소정당 역시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진지한 자세로 참여해야 한다. 국민 생활 속에 있는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존재 의의를 입증하기 바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을 빼놓고 있습니다. 네, 군소정당을 보호하기 위해서 2% 지지를 못 얻었다고 해산을 시킨다든지 명칭을 못 쓰도록 하는 거 분명히 잘못됐죠. 잘못됐기 때문에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소수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선거구제를 바꿔야 됩니다. 소선거구제를 바꾸지 않는 이상 50%는커녕 여러 명이 난립했을 때는 20 내지 30%를 얻은 1등 당이 모든 걸 독식하는 구조, 이거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중대선거구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독일식으로 아예 전국을 한 선거구로 묶어서 저는 비례대표로 뽑든지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만이 소수 정당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계셨을 때 연정을 제안하면서 그 전제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을 주창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몰랐어요. 왜 희한한 저런 제안을 하고 욕을 얻어먹는지. 노무현 대통령 생각에는 정말로 국민들의 소수 의견이 입법에 혹은 행정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관철된다면 나의 권력도 나눠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연정 제안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항상 꽃이 지고 나서 그 꽃이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TV 네, 경기 김포시 양천읍 학운리의 수호천사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필1999님 조합원가입 출자금 납입 감사드리고요. 대전 서구 관저동의 돌빵님 돌빵님 조합원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 동안은 한국일보 전영수 교수의 한국일보 교수관이죠. 한양대 국제대학원 특임교수 전영수 씨의 한국일보 칼럼 사회적 경제를 응원하는 이유를 소개해드립니다. 2013년 경제 성장률이 2.8%로 추산됐다. 3년 만에 반등이라니 꽤 반갑다. 물론 체감 지표와는 사뭇 다르다. 극단적인 양극화 탓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우려 섞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장은 필수다. 감축 성장의 성숙 경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가능하면 더 성장하는 게 옳다. 고용 개선에 갈등 완화까지 많은 걸 풀 수 있다. 정부가 성장 화두의 골몰하는 근거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잠재 성장률이 많이 낮아졌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제 경쟁력을 확보한 성장 분야 덕택에 아직은 버티지만 얼마나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2000년대 전후 IT 붐처럼 한국적 특수 저력이 채화된 성장 엔진의 재현도 기대 난망이다. 시간은 없는데 출구는 찾기 힘들다.
우리 경제 이미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성장 엔진을 강화시키는 박정희식의 성장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은 삽질 경제에 올인했고요. 박근혜도 역시 그에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민주화, 복지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경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발상의 전환 박근혜 정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을 수는 없는 거죠. 힘들지만 찾아내 키우는 게 시대의 숙명입니다. 창조 경제를 비롯해서 집권 정부 때마다 새롭게 제시되는 성장 모델은 그래서 성공 여부를 떠나 당연하고 타당합니다. 다만 많이 아쉽습니다. 정치 논리를 뛰어넘는 진정성과 의지력이 빈약합니다. 요라는 빈소리라면 지나친 억측일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후보군에 올릴 수 있는 예비 모델의 존재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회적 경제, 바로 그겁니다.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그리고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등이 시행되면서 사회적 경제가 들불처럼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도 시장이 만능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서 그 중간 영역에 설명력이 부각된 덕입니다. 개념과 정의는 다양하지만 대체적인 활동 주체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NPO 등이 있는데요. 바로 국민TV도 협동조합 기업입니다. 외국에선 사회적 경제가 낯설지 않다. 시장과 정부의 접점 지역을 활성화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 활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구체적이다. 고용 없는 성장과 양극화 등의 심화 추세를 저지할 수 있다고 봐서다. 사회 인적 자본에 투자해 복지가 갖는 생산주의 성격을 극대화하려는 영국의 제3의 길과 업그레이드 모델인 큰 사회론이 대표적이다. 사회적 경제로 모두가 참여하는 경제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합리적 복지국가를 지향했다. 일본의 민주당 정부 때는 새로운 공공이 제시됐다. 정부 주도로 시민사회가 참여해 행정개혁을 시도하고 다양한 자발 세력과 연대 협력해 지역사회를 함께 경영한다는 원칙 천명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공익, 활동, 연대, 자발, 대안성을 갖춘 민간 자원의 총량을 늘리는 대안 모델에 적극적이다. 네, 대한민국 갈 길 멉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서 협동조합, 기업, 국민TV에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면서 설날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디오 비평 마칩니다.